가치를 매기는 시스템, 여기에다가 내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시스템에 소위 말하면 하나의 블락끼리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가치를 매기는 그런 뭔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상이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태민 교수의 모빅과 일반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뭐 상장한다고 하는 개인이 만드는 화폐와는 뭐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모르는데 구분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원장을 카피한 하드포크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그 스토리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장 미스터리, 어떻게 1달러를 넘었느냐 이거에 대한 퀘션을 가지고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상장을 목표로, 뭐 상장 우리 언제 될 거야 이런 목표로 이제 설득을 한 게 아니죠. 그냥 그렇죠. 산에 오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가 그냥 주면 공짜가 되니까. 예. 제가 또 돈을 받으면 증권 시비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죠. 증권 시비가 안 생기면서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관악산에 오는 사람한테 주고 계룡산에 오는 사람한테 주고 제주도에 오는 사람한테 주고 호주에 오는 사람한테 줬어요. 예.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네, 나눠줬어요. 제가 돈 안 이 받아요. 장미꽃 한 송이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산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 오면. 비용을 써야 돼요. 예. 시간과 노력의 비용을. 그러니까 그 비용, 그걸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산에 온 사람 어차피 뭐 내가 요즘 뭐 직장을 은퇴하고 맹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서서 관악산 입구에 서서 이상하게 키 크고 잘생긴 분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고 이거 뭐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받고 휴지통에 바로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들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 그렇죠. 집에 가서 놔두고 있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25만 원, 30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날짜를 정해서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분들보다 그분 설명에 따라다니는 친구들은 좀 젊어요. 그다음에 기술에 빠르고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 선전에 이제 혹하는데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분 우리 비트모빅은 전혀 새로운 기술을 얘기 안 했거든요. 비트코인하고 똑같다. 그 대신 산에 와라. 그리고 네. 시간을 정하고 LA에 와라. 예. 호주에 와라. 그래서 예. 호주에 몽트빌이라는 곳에 행사를 했는데 거기 몽트빌 원주민이 한 900명입니다. 네. 거기에 한국인 600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네. 시골에서. 그러니까 브리즈번에서도 한 2시간 차를 타고 들어갈 시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어떤 질문이 딱 떠올랐냐면 가치를 매기는 시스템, 여기에다가 내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시스템에 소위 말하면 하나의 블락끼리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가치를 매기는 그런 뭔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상이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하고의 신뢰 게임이거든요. 신뢰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 티오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완전 죄수의 딜레마예요. 만약에 내가 동창들하고 화폐를 만들자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비트모빅처럼. 그러면 개당 10만 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10만 원에 이거를 자기가 팔고 몇 억을 챙길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거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지금 호주에서 받은 게 1000개이거든요. 네. 그러면 25만 원이기 때문에 1000개면은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팔아서 2억 5천만 원을 자기가 챙기는 게 맞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산다는 거예요. 그 가격. 이들 간의 신뢰 게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저도 이 똑같은 저도 학부 때 경영학 공부하면서 경제학 공부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커들이었는데 이게 메모론가 현상입니다. 화폐 현상이. 비트코인이 딱 메모론가 현상이에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비트코인 유틸리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채굴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네. 그때 채굴 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건 메모론가잖아요. 메모론가는 우리 경제학에서 일레셔널한 거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화폐 현상은 정확하게 메모론가 현상이에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 파생, 분파적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암호화폐 체계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AI라든지 이 우주항공산업, 양자 컴퓨팅 이런 시대로 간다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체계보다도 각각의 플랫폼의 알고리즘 체계를 가지고 암호화하는 이더리움이 더 유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더리움도 자기 고유의 암호 체계를 갖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뭐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슷한데 비트코인도 등기소로 쓸 수 있고 이더리움 등기소로 쓸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거래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을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경직되어 있고 네.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대상이 정부라서 그래요. 비트코인. 근데 이더리움 비트코인이란 보호막 안에서 태어난 거니까 굳이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이 그렇게 뽀개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이 보안성을 약간 포기하면서 유연성을 완전히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주창하는 바에 의하면 브리타니카 사전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누가 의미 없는 텍스트를 넣으면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걸 가스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는 이제 스마트 계약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스마트 계약 그러면 좀 멀고요. 네. 그 포켓몬 카드 같은 것처럼 이제 NFT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 뭐 얼굴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고유하다라는 걸 블록체인 증명해주고. 근데 그건 이제 발전 경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야 블록체인 해봐야 그거 뭐 원숭이 그림이나 팔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는데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서 그 증권 안 보잖아요. 네. 증권은 다 예탁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외국 가서 거래하기 좀 어렵잖아요.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종이로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산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가서도 그 증권을 주면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개념적으로는. 네.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 기반에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발행을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물이 되는 거예요. 실물이. 그렇죠.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그 AI나 메타버스하고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거하고는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이더리움은 바텀업으로 올라온 에너지예요. 예.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성장일로를 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1.0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진화된 블록체인이야 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의 무역, 금융, 디지털이 올라갈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거든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만든 친구가 비탈리 비테리인데 19살 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주창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에너지로다가 쭉쭉쭉 올라온 거예요. 근데 뭐 하나 화끈하게 해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 잡목들인 거예요. 거목이 여기 와서 둥지를 안 트는 거죠. 네. 제가 말하는 거목이라는 건 구글, 아마존, MS, 삼성입니다. 이들이 여기 와서 둥지를 안 틀어요. 왜 안 틀까요? 글쎄요. 두 가지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더리움 우습죠.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죠. 특별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봐야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은 구글만 사용하지 삼성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진영의 주장은 우리가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 관망만 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정부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올해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뭐냐면 이젠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받았어요. 그럼 이들이 뭔가 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어쩌면 더 큰 꿈이에요. 더 큰 그림이거든요. 세계 무역, 금융, 복합망을 메타버스 안에 넣는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바텀업한 에너지로다가 담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 인류가 한 번은 송어빙이 이야기한 화폐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된다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삼성도 소위 말해서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업이지만 우리 정부 필요 없고 내가 메타버스라든지 이더리움 체계로 만든 내 나름대로의 화폐, OS 시스템이라고 비견을 해야 되겠죠. 그런 특유한 화폐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받든다든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와 기업, 정부와 개인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통제를 벗어나는 거는 개인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네가 뭔데 내보고 군대 가라 그래. 나는 메타버스로 다 정리하고 AI로 다 정리할 수 있거든. 이래버리면은 결국은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비전 삼아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때요? 모비딕 그것도 이더리움의 계열입니까? 이거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트코인의
아류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우리 모빅은 철학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일단 실험이었고요. 사회 실험, 비트코인의 0에서 1달러를 넘는 그 화폐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 팔지 않고. 네. 그걸 해서 증명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두 번째는 기업형 블록체인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타겟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제 철학이 바로 버튼업으로 못 잡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더리움이 꿈꾸는 그 메타버스 금융 복합망은 빅테크 5 중에 하나가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모빅은 공공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뿌린 것도 있지만 뿌린 것보다 한 10배 가까이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기업한테 주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몇 기업한테 주려고 그래요. 네. 글로벌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네. 아무 대가 없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유는 뭐죠? 왜 아무 대가 없이 주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텀업으로 시작을 못해요. 이 화폐 현상을.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문화에서는 블록체인은 돼도 코인 안 된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근데 사실은 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이 안 됩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어떤 시스템입니까? 블록체인은 여러 명이 노드를 분할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노드를 분양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코인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인을 보상으로 안 주면 그냥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코인 안 만들고 분산 시스템 만들면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 서버를 왜 100개를 운영해야 돼? 전기를 이렇게 써가면서. 10개로 줄이지? 예. 100개나 10개나 분산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10개를 왜 운영해야 돼? 2개로 줄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모빅만 해도 지금 노드를 분양하려는 사람이 노드 하나가 10억이 넘습니다. 네. 그냥 열면 다 자기가 노드를 분양하려고 해요. 10억짜리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노드가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브레이커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그 10,000개의 노드를 어딘지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따라하기가 되게 애매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0에서 1까지는 해놓고 네. 이걸 1을 가지고 100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식은 안 된다. 그래봐야 도박 플랫폼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하지 말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무역 금융 복합망이 되려면 진짜 이 메타버스를 장악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갖고 있는 회사거나 전 세계를 포괄하는 OS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된다. 아까 박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러가 되게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의 허락하에 야, 우리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달러가 없잖아. 우리 장부상으로만 거래할게. 그래서 결제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달러는 교환이 안 돼요. 달러로 표시된 무역이 기록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이 허락해줬어요. 달러가 워낙 부족하니까. 예. 왜냐하면 영국에서 프랑스에 줄 돈도 있고 프랑스에서 영국 줄 돈인데 다 달러였는데 네. 실제로 환원처럼 결제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거죠. 네. 사실 박사님이 말한 게 지금도 실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게 화폐 본질인데요. 모든 거래가 전부 화폐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OS 안에서는 거래를 유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돈을 보낼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보낸 돈이 여러 은행을 거쳐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은행들 간에 결제 안 합니다. 일종의 결제 동맹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OS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삼성이나 애플이, 구글이 사실상 거래되는 건 달러고 원화인데 원화 달러 안 쓰는 거죠. 삼성과 구글과 애플 플랫폼 안에서 숫자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OS 시스템, 이 O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는 게 밸류가 더 커집니까? 아니면 이더리움 체계, 이 독립적 체계하고 연결되는 게 더 이윤이 커집니까? 지금 솔라라라는 프로젝트가 스마트폰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블록체인만 가지고는 안 되죠. OS가 되거나 단말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승부인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주가 시작된 건데 네. 이제 경마장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네. 말들이 달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못 달리겠어요? 못 달리게 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막 치고 나갔고 이더리움도 막 달린 거죠. 여태까지 못 달리게 했어요. 삼성, 구글, 그렇죠. 아마존이. 근데 이제 달리게 하잖아요. 예. 이게 달릴 겁니다. 그러면 OS가 블록체인을 붙이는 건 쉽죠. 그러면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또 구글이나 세계에서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핵심이 된다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이 OS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글과 애플이 핵심 두 개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두 개의 OS를 어떻게 다양화해서 하나의 기업적인 특화된 OS를 응용해 넣을 것인가, 이 머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는 별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거나 스마트폰 혁명 시대거든요. 모바일 혁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단말기나 OS하고 붙으면 폭발적입니다. 일단 신원 인증하고 금융 문제 해결되거든요. 네. 일례로 지금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이 10개 팔리면 3개는 애플이고 3개는 삼성입니다. 네. 유럽이라는 시장에서는 삼성이 애플하고 막상막하예요. 네, 막상 나머지가 이제 중국이 갖고 가는데 그렇죠. 유럽이 그거
자기네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게 나섰습니다. 네. 애플이 타겟인데요. 애플을 잘 보십시오. 애플을 젊은 애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게 중앙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 웨어러블만 하면 나머지가 다 승인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네. 애플 본사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삼성하고 안드로이드는 프로토콜 방식이에요. 중앙에 서거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깔 수 있고요. 네. 모든 정보를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하고 구글의 연합이 훨씬 더 유리해요. 유럽의 전장에서. 네. 다만 애플처럼 편하려면 블록체인이 붙어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신원인증 기술하고 그 블록체인이 뭐냐면 중앙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검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요. 그게 비트코인의 원리고 그렇죠. 신원인증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삼성하고 구글은 정보를 안 갖고 있어. 근데 신원인증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하고 연결된다면. 네. 그래서 삼성이 정신을 차리면 유럽의 전장에서는 유럽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저 중앙화된 방식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럼 한국도 따라할 겁니다. 애플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애플은 중앙화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빨아먹어요. 그렇죠. 중앙이. 그렇죠. 그래서 편리한 거예요, 애플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비트코인 탈중앙화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플 욕을 막 해요. 그러면 그냥 흥 일어나서 알았어 그러고 애플 씁니다. 말이 안 먹혀요. 이게 애들은 젊은 애들은 전부 애플이에요.